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에 미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 전격 강제 수사 착수라는 문구가 뜬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전 세계 증시는 개장하자마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달러 가치는 종이 조각처럼 출렁거릴 거예요. 이건 단순히 경제 뉴스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금융의 성격으로 여겨졌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지금 현실로 만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그는 왜 이토록 파월의 목을 죄려 하는 걸까요? 단순히 예전에 자기를 안 도와줘서 복수하려는 감정 싸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판을 짜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소름 돋는 내막과 여러분의 계좌를 송두리째 바꿀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다가올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길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1%의 경제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머니페이퍼입니다. 오늘은 현재 정치권과 금융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가장 뜨거운 이슈죠. 트럼프의 파월 강제 수사 압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해요. 도대체 트럼프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이런 무리수를 던지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벌어졌을 때 우리의 주식, 코인,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요동칠지 오늘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채널 고정하시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 개념만 짚고 넘어갑시다. 바로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거예요.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죠. 왜냐고요?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당장 눈앞의 경기만 좋게 만들려고 돈을 마구 풀고 싶어 하거든요. 그걸 막으라고 있는 게 연준이에요. 마치 폭주하려는 열차의 브레이크 같은 존재죠.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이 브레이크를 아예 떼어버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트럼프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연준 의장도 대통령의 지휘 아래 있어야 한다. 만약 내 말을 듣지 않고 경제를 망친다면 수사를 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말 파격적이다 못해 공포스럽기까지 한 발언이죠.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미국인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연준 의장을 수사하거나 해임할 수 있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트럼프라면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연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사를 해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사유란 직무유기나 부정부패 같은 명백한 범죄죠. 단순히 금리를 안 내려서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이유로는 해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강제 수사예요. 해임할 명분이 없으니 먼지를 털어서라도 명분을 만들겠다는 거죠. 파월의 과거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세력과의 유착이 있었는지 혹은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샅샅이 뒤지겠다는 압박입니다. 이건 사실상 내가 시키는 대로 금리 내릴래 아니면 감옥 갈래 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우리는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파월을 향해 나의 가장 큰 적은 시진핑이 아니라 파월이다 라고 대놓고 비난했었죠. 그때는 트위터로 독서를 퍼붓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훨씬 더 치밀해졌어요. 트럼프 주변의 싱크탱크들은 이미 연준 장악 시나리오를 리포트로 써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파월이 금리를 계속 올리자 트럼프는 실제로 파월 해임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모들이 그건 시장의 재앙입니다 라며 뜯어말려서 무산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충성파들로만 채워진 2기 행정부 예비 명단이 돌고 있어요. 이제는 말리는 사람 없이 직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트럼프가 정말 파월이 미워서 수사를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파월을 겁줘서 어떤 거대한 결과를 얻어내려는 고도의 블러핑일까요? 사실 트럼프의 시선은 파월의 목을 넘어 더 깊은 곳에 숨겨진 달러의 운명을 향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죠. 트럼프가 지금 파월을 압박하는 표면적인 구실은 황당하게도 연준 본부 청사 개보수 비용이에요. 19억 달러였던 공사비가 31억 달러까지 불어난 점을 파고든 거죠. 이걸 직무유기와 유해위증으로 몰아세우고 있어요. 2025년 7월에 트럼프가 직접 안전모 쓰고 공사 현장 가서 파월 면전에서 당신 같으면 이런 매니저 해고 안 하겠냐고 쏘아붙였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법적으로 금리 정책은 건드릴 수 없으니
돈 관리 부실이라는 꼬투리를 잡아 검찰권을 발동하려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머니페이퍼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금리 인에 목을 매는 걸까요? 단순히 물가가 잡히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의 경제학, 이른바 트럼프노믹스 2000의 핵심은 강력한 관세와 공격적인 저금리의 결합이에요. 트럼프는 관세를 높여서 미국 내 제조기업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만약 금리가 높으면 기업들이 대출 이자를 못 버티고 다 무너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관세로 판을 깔아줄 테니 연준 너희는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폭등해서 트럼프한테도 손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죠. 하지만 트럼프의 계산은 다릅니다. 그는 성장이 물가보다 표를 얻기 훨씬 쉽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특히 2026년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4.6%까지 치솟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트럼프는 더욱 조급해졌어요. 11월 중간 선거는 다가오는데 경기가 꺾이면 끝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파월을 수사라는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그 자리에 말 잘 듣는 대리인을 앉히거나 아예 대통령이 금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독이 든 성배입니다.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서 금리를 내리는 순간 시장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은 데이터가 아니라 대통령 기분에 따라 결정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러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버리기 시작하면 미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파월도 이걸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버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소름 돋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실제로 파월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연준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진다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파멸과 기회의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파월이 실제로 수사를 받거나 해임 압박을 받는 상황, 이건 시장의 두 가지 상반된 얼굴을 보여줄 겁니다. 첫 번째는 자산 시장에 미친 랠리입니다. 만약 파월이 굴복하거나 교체되어 강제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주식과 부동산, 코인 시장에 역대급 불꽃놀이가 펼쳐질 거예요. 기준금리가 갑자기 3%대 혹은 그 이하로 급락한다. 시중의 유동성이 다시 풀리면서 AI 관련주와 빅테크 주식들은 천장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와, 역시 트럼프가 경제는 살리네 라는 찬사가 쏟아지겠죠. 하지만 두 번째 얼굴은 훨씬 무섭습니다. 바로 달러 패권의 붕괴와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서막이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연준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 순간 달러 인덱스는 90선 밑으로 추락할 겁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다시 5-6%대로 치솟을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주식이 올라도 내 구매력은 떨어지는, 즉 가난해지는 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고수들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이런 혼돈의 시기에는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금과 비트코인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들은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2026년 초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건 이런 정치적 불안 때문입니다. 둘째, 미국 국채의 역설입니다. 단기금리는 떨어지겠지만 장기 국채금리는 오히려 폭등할 수 있어요. 미국 정부가 돈을 마구 풀 텐데 10년 뒤에 이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셋째, 중앙은행이 정치에 휘둘렸던 아르헨티나나 터키의 사례를 떠올려야 합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고금리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라는 해괴한 논리로 금리를 낮췄다가 리라와 가치를 90% 폭락시켰죠. 미국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냐고요?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지위가 조금만 흔들려도 전 세계 경제 질서는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르게 재편될 겁니다. 트럼프의 공격은 이미 시작됐고 파월의 방어선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고래 싸움 속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최후의 보루를 마련해야 할까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파월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연준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도구는 공사비 의혹과 강제수사라는 법적 압박이죠. 2026년 1월 10일 파월 의장은 이 수사는 보복성 기소다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건 미국의 법치주의와 금융신용이 충돌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이제 금리는
데이터가 아니라 정치가 결정합니다. 트럼프의 입과 검찰의 움직임을 금리 지표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변동성이 극심해질 테니 레버리지는 줄이세요. 둘째, 포트폴리오의 최소 15%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실물, 대체 자산으로 해지하세요. 달러의 신뢰가 흔들릴 때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셋째, 파월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 5월을 주목하세요. 트럼프가 낙점할 차기 의장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하반기 자산 시장의 향방이 완전히 갈릴 겁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던졌던 질문,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기소 자체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 미국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겁니다. 트럼프도 이걸 알기에 진짜 감옥보다는 파월을 식물의장으로 만드는 사회적 매장을 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충격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이 폭풍을 견딜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트럼프의 이런 행보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위험한 도박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머니페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